29페이지부터입니다. 29페이지부터 제3장 권리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첫날부터 우리 체조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제가 애용하는 체조가 있는데, 네. 우리 야사에 따르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 애용하시는 가위치기 체조.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강사가 별짓을 다 하는데, 가위치기 체조라고 있거든요. 이 가위를 치는 거예요, 가위를 치는데, 이 가위를 칠 때는 약간 허리 반동과 기압을 살짝 넣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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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신 적은 없구나. 자,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주로 이른 아침, 미명에, 이 이성과 본성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흐릿할 때, 이때 정신을 집중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요 가위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은 뛰어난 해안을 갖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가위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리 통증이나 그 다음에 목, 어깨 결림 이런데 예방하는데 되게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고시 공부를 오래 하는 친구들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되게 많이 걸립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자세도 많이 문제되지만 평소에 몸을 안 움직여 주다 보면 특히 3학년 때 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 허리 디스크, 위장장애, 목 디스크 자주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잘 몸 관리를 해 두셔가지고 이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될 때 건강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근데 이게 가위치기가 좀 단점이 이게 운동 반경이 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뒤에 한번 같이 해볼까? 네, 여기 소극적으로 앉아서. 뒤에 손이 안 닿으세요? 네. 그 정도는 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아침 내내 특히 이제 아침 강의가 있을 때는 저는 보통 새벽 4시쯤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주로 화장실에서 우리 선조들의 공부 방식 중에 측상이라고 있어요. 측상. 변소측.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성과 본성이 경계가 애매할 때 요때 창조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오늘 진도 범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제한 능력자, 태아의 권리 능력 요런 게 어려운데 학생들한테 어떤 좀 쉬운 예를 좀 들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변소에 앉아서 아랫도리에 힘을 쫙 주고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예비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꼼꼼하게 막 검토해도 어차피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업 시간에 막 윤동환 강사 강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일단 책을 덮어. 그냥 표시만 해두고 아침에 이른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에서 책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이해가 될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공부 방법 중에 측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상이라는 것도 있죠. 마자가 뭐야? 말마자야. 말마자. 말 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밑줄 긋고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서 그래서 말 위에서 이제 시상을 생각하는 거죠. 말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어 주니까 계속 흔들면 네, 시상을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밥터디라고 아시죠? 밥터디. 그렇구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로스쿨 들어가시면 이 스터디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그냥 밥 먹고 나면 앉으면 식곤증 걸립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밥터디 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그때 같이 사례 문제 푼 거 너는 목차 어떻게 잡았니? 나는 이렇게 잡았어. 너는 목차 저렇게 잡았고 그래서 밥터디. 그리고 밥 먹고 그렇죠. 네. 연예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핸드부 좋잖아. 그래서 밥 먹고 간단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조문 따먹기 놀이. 네. 판례 키워드 암기하기 놀이. 왜? 너무 비인간적인가? 네. 3년 동안 조금 비인간적으로 살고 빨리 시험 합격하시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고시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찔끔찔끔 채워보세요. 다 흘러나가고 안 채워져요, 절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량진 7급, 9급 강의는 요일제 강의야. 월요일 날 국어하고요. 화요일 날 국사하고요. 이게 일주일 동안 7과목을 막 다 돌립니다. 왜? 단순 암기거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러나 신림동 5급 이상의 고등고시 강의는 다 순환제 강의죠. 한 달 내내 민법만 합니다. 왜요?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논리적인 이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부으셔야 돼요. 고시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데 앞에 2개월하고 시험치기 딱 3개월, 100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쏟아부으셔야 되거든요. NC생들의 합격률이 왜 자꾸 떨어진다고요? 한 해 공부하면 한 해 공부할 때마다 합격률이 왜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로3들은, 로스쿨 3학년생들은 보통 변호사 시험을 겨울방학부터 준비합니다. 통상. 그러면 준비 기간이 대략 한 12개월, 3개월 정도 되지요. 그러나 재수생들은 시험을 언제 봐요? 1월 15일 날 보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제 1월 15일 날 딱 끝나는데 이게 사법시험처럼 이 합격률이 뭐 몇 프로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일단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변호사 시험은 50%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시험을 못 봐도 그래도 50% 안에는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발표 날 때까지 절대 공부 못 합니다.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약간의 희망, 플러스 시험 치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공부를 집중해서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나는 4월 말이 되어야 그제서야 공부를 시작해. 이미 재학생들은 12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변시 모드인데 NC생들은 베이스가 약한 상태에서 떨어지고 5월 달 초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에서 밀리는 거예요. 재학생들한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고시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중간에 뭐 해외여행을 1월 달에 가야 된다던가 또는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대로 이 선행을 못 한다던가 또는 아직 추합이라 가지고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어설프게 선행하실 거면 차라리 쉬는 게 더 나아요.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라든가 특히 이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빨리 직장은 사직서 내시고요. 물론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 끝내놓고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은 어떤 형태로는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해서 1월 달까지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 뭐 정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이제 각오를 좀 다지시면서 강의 한번 듣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위치기 체조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제3장 권리의 주체입니다.